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심리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물리적인 신체 반응이나 여러분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가 특별한 검사를 해도 원인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어디가 만성적으로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안 좋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몸을 만든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잘 안 나온다면 이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십몇 년간 그런 심리적인 증상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뭔가의 성과를 내보려고도 했고 또 이유 없이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지나쳐 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심리 상태가 결국 우리 몸에 물리적인 반응을 가져온다는 걸 재미있는 예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한 상상을 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나요? 특히 남자분들 아주 뚜렷한 신체 반응이 오시죠. 아주 명확한 신체 반응이 오실 겁니다. 여성분도 남성분도 아니면 우리가 레몬, 신거, 막 비타민 C, 막 고용량, 막 메가도스 이런 거 생각하면 침이 질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런 것처럼 명백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물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건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겪었던 그래서 만성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 십몇 년 동안. 나중에로 갈수록 거의 사라졌고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발병했던 증상이 다리에 아킬레스건의 부상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계기는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사실 아킬레스건이 낫기가 좀 까다로운 부위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상이 멘탈이 안 좋아지는 시기랑 겹치고 운동도 못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점점 발병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한 4, 5년을 조금만 매번 몇 개월씩 고생을 했어요. 이 뒤꿈치 아픈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안 낫다가 또 조금 괜찮다가 또 너무 안 낫고, 그렇게 해서 주사도 엄청 많이 맞아보고, 그래서 심지어 의사가 자기가 스트레이트 주사 몇 번 주는지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한 열 몇 번 주고, 이거 세네 번만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안 낫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 그냥 계속 아픈 겁니다. 여기가 한 번 어떻게 조금 다쳤다 하면 7, 8개월, 6개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나았다가 또 조금만 잘못하면 다치는 거야.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말이죠. 그렇게 아프던 뒤꿈치가 대학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러닝머신도 엄청 타고 그랬는데 40kg를 뺐는데 한 번도 안 아픈 거예요. 한 번도 안 아팠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렇게 대학병원을 가고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신검에서도 이렇게 막 몇 번 받으러 다닐 정도로 예전에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무리 험하게 써도 아프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제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면서 음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박도 컸었고, 또 다시 한번 이제 군대식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또 집안에 좀 오래 있고 고립돼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강박이나 식단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 그때 그래서 만성적으로 아팠던 곳이 소화기관이었습니다. 위장. 매번 소화가 안 됐어요. 심지어 토도 종종 했고요. 소화 안 되고 맨날 위궤양 걸리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말이죠. 정말 재밌는 건 여러분, 제가 타고나기는 엄청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소화가 안 된다든지 배탈이 안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근골격계도 마찬가지. 제가 뼈도 잘 안 부러지거든요. 뼈도 한 번도 거의 부러진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진짜 심하게 부딪혀서 살짝 건강 빼고는 뼈가 한 번이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축구하다가 코가 내려앉아가지고 여기 지금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코가 내려앉아서 코뼈가 부러져서 예전에 선배들하고 이제 축구하다가 헤딩을 하는데 선배들하고 몸싸움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배들 접대 점프한다고 살살 뛰었는데 그 선배 있는 힘껏 점프해갖고 내 뒤통수 박아가지고 코가 부서졌는데, 이건 치차하고 어쨌든 그렇게 근육도 건강하고 타고나기가, 저는 원래 덩치도 크고 체력도 좋고 어쨌든 항상 건강해요. 근데 그랬는데도 그게 그렇게 아프더란 말이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대. 이유가 없대. 젊은 애가 이럴 리가 없대. 대장 내시경도 해보고 근데 맨날 소화기가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것도 나중에 운동을 조금 연차가 쌓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집착과 강박을 내려놓자 그 증상도 휙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뭘 먹어도 저는 배탈이 안 납니다. 뭘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뭐 소화 안 된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요. 그 이후로 당연히 뒤꿈치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뭐 예전에 다이빙 하다가 산호초에 찍혀서 조금 잠시 한두 달 아팠던 적은 있었지만 근데 한 번도 이유 없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뒤돌아서 보고 나면 결국은 제 안 좋은 심리 상태가 어떤 증상으로든 발현되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이죠.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제 말을 100% 신뢰하라든지 이런 거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셔서 증상이 나오고 원인이 나온다면 의사 말을 들어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적당히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이 멘탈이 우리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신건강학에서도 나오고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은 결국 정신 건강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현대 의학에서조차도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만성 통증이나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 환자들, 암의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신경계에 계속해서 긴장과 데미지를 주게 되면 결국은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신체 변형으로도 일어나고 신체 증상으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누군가는 뭐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우리 몸과 정신은 따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우리 몸의 기운들을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방치를 해서 그 상태에서 굴러간다면 우리 몸에 데미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고도비만인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고도비만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체중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병적으로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필히 심리적인 요인이 따릅니다. 무조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99%는 필히 심리적으로 뭔가 조금의 안 좋은 상황이 있다. 제 경험상은 그랬고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살이 찐다든지 뭐 어디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못 먹어서 야윈다든지 그런 경우도 봤고 제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딘가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안 되고 뭔가 아프다면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증상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마찬가지로 아까 몸을 만들고 뭐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뭔가 꾸준히 해서 성공하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멘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간다고 봐요. 결국은 멘탈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멘탈도 건강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이 조성이 되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이라든지 우리 뭐 신체 호르몬들의 연관을 담당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 배변 이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뭐 먹는 것, 신체 생각하는 것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복합적으로 결국은 이 웰니스, 웰빙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가는 게 모든 상황에서 신체적인 결과든 정신적인 결과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성과든 밀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저랑 비슷했던 상황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뭔가 열심히 하려 하는데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저한테 좀 도움됐던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즉각적으로 효과를 봤던 거는 환경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이 찌고 맨날 다리도 아프고 이러다가 대학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신체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다양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 외부 자극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조금 멘탈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갇혀있던 내부 에너지를 결국 외부의 어떤 자극에 신경을 돌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외부에서 다양한 자극을 처리하고 발전하고 성장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에만 갇혀 있으니까 계속 그게 내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나 극단적으로 바꿀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해외로 가버린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패턴 생활 반경 안에 이 패턴이 고착화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우울감이라든지 스스로 그런 의식하는 환경이라든지 오늘 뭐 어디가 아플까 걱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막 뭐 식단에 집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전환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진짜 그게 안 된다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뭔가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물론 그 고착화된 패턴 속에서도 깨는 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바꿔버리면 새롭게 거기서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새롭게 재정립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사는 곳을 옮기기도 하거든요. 외국에 뭐 부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3, 4개월마다 환경을 바꿔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환경과 자극들이 결국은 내 느슨해지고 어떤 뭔가 안 좋은 흐름에서 완전히 탁 끊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나를 정립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었나요? 해외여행이나 뭐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 내가 평소에 걱정하던 거를 왜 걱정했지 하면서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저는 그런 적이 꽤 많았거든요. 또 막상 제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해보면 별 걱정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했지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뭘 못하고 뭘 도전을 못하고 내가 여기가 맨날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걸려서 뭘 못하겠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핑계 속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환경도 못 바꿀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다리가 아프고 내가 위장이 안 좋고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이래서 뭔가 도전하기 꺼리고 두려워졌는데 막상 가보면 그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가니까 그런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졌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환경이나 패턴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습관의 고리들을 끊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끊어낸 뒤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식하라. 과거 회상하는 걸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아플 거라고 걱정하고 아플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게 강박이고 결국은 내가 또 뭔가 그 건강 염려증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강한 멘탈이 됐을 때 그런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인식을 하고 아니다. 나 이거 다리 아픈 거 아니다. 이거 멀쩡할 거다. 그러고 까먹고 최대한 다른 데 신경을 돌리고 생각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안 먹거나 이랬을 때 불안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소화기 때문에 걱정이 됐을 때 그럴 때도 아니다 이거 아픈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유지했더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옛날에도 데일 카네기의 그 자기관리론이라는 걸 읽어보면 그 카네기가 그 주부들의 만성 질병을 치료했던 사례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런 우울증을 가진 주부들이 이유 없이 어딘가가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스트레스나 자기만의 갇힌 강박, 우울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없는 질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바쁘게 일을 하고 뭐 장사를 시작하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것에 뭐 가족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뭐 어디서 익숙하죠? 맨날 비슷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감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굉장히 여러분들의 일상에 변화를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 환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지난 뭐 4, 5년간 이렇게 멘탈을 계속 공부하고 스스로 다양한 생각을 주입하고 스스로 마음을 단련하고 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했더니 상황이 없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행복하단 말이죠. 제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제가 아마 이 영상 앞에 감사하다는 영상을 올렸을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들 제가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환경이라도 지금 안 좋은 상황과 우울한 상황과 막 힘든 상황 이런 걸 집중하면 그게 계속 커집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을 모으고 끌어들이고 그 증거를 자꾸 찾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현실,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끌어다닌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거에 누구는 이럴 수 있겠죠.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방 안에 갇혀 있다고 칩시다. 내 방에서 갇혀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난다. 이렇게 돼요. 누군가는 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해서 오래 지낼 수 있는 방도 있네. 막 의자도 있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뭐 긍정을 주입하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그냥 사소함에서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의자에 기대가지고 느긋하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녹화할 장소가 있다는 것. 그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와 이렇게 눈 뜨자마자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비교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진짜 억만장자 백만장자인데 우울증 걸려서 죽는다든지 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뭐 누구 어디 재벌집 아들인데 막 인생의 무료함을 느끼고 뭐 마약이나 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 삶을 살아 하면 와, 난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감사한 일이 왔을 때도 감사하게 되는 거지. 계속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과거에 저였으니까 불평 불만만 하고 뭐든 해도 부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회피하고 피하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인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자기가 의식하고 믿는 대로 일어납니다. 안 바뀐다고 믿으면 안 바뀌는 거고 바뀐다고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 뭐 후진국에 식수도 제대로 없는 애들 그런 애들 평생 꿈이 여러분들 같이 한국에서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사는 거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라는 건 아닌데 감사하려면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많다입니다. 극악의 상황에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댓글에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뭐 이 정도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진짜 안 좋은 상황들인데도 저한테 댓글을 남기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느끼면 여러분 우리가 말했잖아요. 축적되고 긴장되고 이 신경계를 꽉 이렇게 스트레스를 때리면 그게 장기적으로 신체적인 변형이나 이런 게 분명히 온다고 저도 증상 겪었고 근데 감사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퍼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 일상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일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을 느긋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들이 말이죠.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감사함을 의식하고 느끼기 시작한 지 지금이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그 전에 불우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난이라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는 거 제가 맨날 감사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뭐 감사일기는 안 쓰더라도 자기 전에 누워서라도 제가 아마 그 전 영상에서 말씀을 했을 텐데 오늘 이래서 너무 감사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너무 감사했다. 근데 또 내일은 어떤 감사한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또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또 좋을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날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더 받고 싶으면 신이든 뭐 우주에게 더 받고 싶으면 지금 너무 감사한데 내 인생이 얼마나 더 감사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단순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뇌에도 변화를 준다. 그런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좋은 일들을 불어들이고 여러분의 뇌를 그렇게 필터링 한다. 그래서 감사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이 영상에서 묶어서 말할 텐데 운동, 신체로 움직이는 것, 식단, 건강한 식사 이런 것들, 수면 이런 거를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왜 신경을 쓰라 하냐면 일단 운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울증은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결국은 이 신체를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무거운 중량을 든든지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생각 다 날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 움직일 동자 써서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서 벤치 100kg에 깔리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납니까? 거기서 인간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완전한 몰입 상태. 그리고 진짜 움직이고 활동하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살아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움직이면 생각이 적어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호르몬 여러분 몸 안에 호르몬 체계 자체도 바뀌고 결국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릴렉스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제가 뭐 큰 거 아니더라도 2, 30분 걷기라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야외에서 햇빛 보면서 걸으면 그거 자체로도 분명히 큰 변화가 준다. 안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 운동이 내가 어쩔 때는 너무 가기 힘들면 나가 1시간 걷는 거 30분 걷는 건 쉽단 말이죠. 대충 그냥 주리하게 입고 나가서 걸으면 돼요. 그러면 기분이 나아져서 또 운동할 힘도 생기고 다른 거 하고 싶은 힘도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신체를 꼭 움직이시라. 그리고 식단, 제가 식단 같은 경우에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하게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예전에는 한창 헬스를 배울 때 탄단지 맞추고 칼로리만 맞추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식품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뭐 과학적인 근거로는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이 장내 미생물 환경 조성이 달라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사량, 여러분의 호르몬 상태, 여러분의 어떤 세로토닌이라든지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 밸런스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탄단지를 먹더라도 그게 가공되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랑 우리가 자연에서 온 식품을 먹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최대한 원물 상태의 음식 위주로 드시라. 뭐 요리를 하더라도 집에서 뭐 요리한 한식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근데 웬만하면 뭐 음식을 살 때 재료가 간단한 것들 뒤에 엄청난 첨가물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다. 현실적으로는 건강한 식품을 70에서 80% 먹고 조금 20, 30%는 조금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빵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빵도 저는 건강한 빵은 좋다 생각하는데 그런 달달한 거 맞잖아요. 빵도 사워도우라든지 그런 건강한 바게트류는 괜찮은데 그래서 뭐 여기서 식단에 대해서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단백질 많이 드세요. 단백질 많이 드시고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전의 영양 가이드와는 다르게 최근 근래 몇 년 들어서 그런 동물성 식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채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버터라든지 계란 노른자라든지 고기에 붙어있는 지방, 우리 한국인들 삼겹살 많이 먹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과하지 않게 적절히 드셔주신다면 칼로리만 적당히 조절해서 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영양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우리 몸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라 한다면 그런 고기 하나만 먹고는 살 수가 있거든요. 지방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은 없어도 살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줘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쌀밥이라든지 간단한 빵이라든지 뭐 첨가 많이 안 된 베이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오트밀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가공을 하더라도 집에서 우리가 그냥 양념 넣고 이 정도는 괜찮지만 막 너무 막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 냉동 상태로 나오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에도 채소도 먹으면 좋지만 또 특히나 발효식품 뭐 우리는 김치를 먹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드셔주면 좋고 결국은 그런 영양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이런 데도 끼치지만 정신건강과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날카로움 그리고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로 이것까지 신경 쓰시면 좋은데 미세 플라스틱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성 호르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우리 호르몬들 장 환경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일회용기라든지 뭐 그런 배달용기 같은 거 뭐 일회용품 이런 것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규칙적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품 위주로 웬만하면 드시라. 하루에 2끼 이상은 건강한 식품으로 드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적당한 칼로리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꾸 그런 것만 땡기거든요. 음식 쓰레기 같은 것만 땡겨요. 근데 그 쓰레기 같은 걸 먹으면 자꾸 그 쓰레기 같은 몸이 돼요. 자꾸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월화수목금 엽떡 뭐 마라탕 뭐 또 뭐 있냐 뭐 치킨 뭐 이런 것들만 돌려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녁에 뭐 야채랑 버터에 막 고기 막 삼겹살이든 스테이크든 구워 먹고 이런 건강한 식품으로 이렇게 일주일 보내는 사람 뭐 얼마나 원물 상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신건강 더 안 좋지 않을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건강하게 진짜 막 건강한 식단 하는 사람이랑 막 진짜 고기 먹고 쌀밥 먹고 야채 먹고 이런 사람이랑 엽떡 마라탕 이런 거만 먹는 사람 뭐 달달한 거 뭐 당후루 마카롱 이런 거 먹는 사람이랑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신이 더 건강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절대 건강하다고 맛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식품을 맛있게 요리하고 그런 식습관이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뭐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 나쁘지 않기는 했어요. 근데 저도 운동을 하면서 자꾸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결국 건강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래서 헬스를 하면서 진짜 뭐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그런 안 좋은 것 건강에 안 좋은 것들 가공된 것들 탄단지에 맞춰서 제로라고 엄청 많이 먹고 이랬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적당한 선 내에서
20%는 원하시는 걸 드시되 80%는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루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뭐 6일, 5일은 건강하게 드신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기준을 정하셔서 식단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제가 정말 힘들 때 썼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수 있으면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건데 뭐냐면 호흡입니다. 네, 또 많이 들어본 거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다 알죠. 제가 말한 거 다 알 거예요. 근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최후의 방법일 때 또 먹히는 방법. 그리고 쓰면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가 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막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막 호흡도 잘 안 되고 막 깝깝해지고, 저는 뭐 실제로 그때 공황이라고 진단 안 받았지만 그 일종의 공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맨날 가빠졌거든요. 호흡이 잘 안 되고 숨 쉬는 게 너무 불편해지고 그런 거라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뭐 아니면 뭐 어디가 몸이 너무 불편해진다든지 이래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쉽게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가만히 누워서 호흡을 했어요. 제가 호흡을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는 저희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불교에서는 호흡이나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줬는데 그냥 그게 생각이 나서 하다 보니까 집중이 돼서 한 2, 30분 했더니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효과를 어렴풋이 처음으로 느꼈었고, 이후에 이제 뭐 나중에 돼서야 뭐 명상이나 이런 걸 조금 좀 파고들면서 좀 배우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아무것도 하기 힘들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호흡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는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힘든 상태라면 이거 딱 보고 핸드폰 좀 옆으로 밀어 두시고 아니면 저 책상에 살짝 두시고 그냥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호흡법도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4초 들이쉬고 그 다음에 2, 3초 홀드 하시고 다시 7초 내뱉으시고 또 거기서 홀드 하시고 다시 들이쉬시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벌써 깊고 나른해지는데요. 저는 벌써 한 번에. 뭐 어쨌든 제가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 너무 여유 있게는 못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폐 끝까지 들이쉬고 가슴 배 끝까지 들이쉬고 끝까지 내뱉고 이런 것들을 그냥 연습을 하시면요. 처음에 시작이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쓰는 방법은 5번 아니면 10번만 그 호흡 패턴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5번을 마치거나 10번을 마치고 나면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이어서 더 하는 겁니다. 좀만 더 해볼까? 그래서 어느새 눈을 뜨면 2, 30분이 훌쩍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분, 10분만 집중을 하다가도 떠보면 2, 30분이 지나가 있고, 하고 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릴리즈가 많이 될 겁니다. 운동 한 번 한 것만큼 조금의 그 스트레스랑 뭐 호흡 가빴던 거라든지 갑갑했던 거라든지 막 미치겠던 거 이런 게 좀 내려가요. 저는 그랬었고, 그래서 뭐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더라도 이 유튜브에 뭐 명상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힘드시면 그런 거 찾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뭐 아침에 하셔도 좋고 뭐 밤에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갑갑해서 미치겠고 막 호흡도 가빠지고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과호흡으로 응급실 간 적도 있었어요. 진짜 안 믿기죠. 지금 이렇게 멀쩡한 인간이 진짜 내가 말하면서 내가 웃긴다. 진짜 뭐 예전에 뭐 위장도 아팠고 다리도 아팠고 뭐 과호흡도. 근데 남들은 그때도 잘 몰랐어요. 저는 멀쩡해 보이니까 겉보기에는.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존나 이상해 보인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호흡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힘들고 진짜 너무 갑갑할 때 그렇게 10분, 5분, 10분 호흡하는 것만 딱 10번만 해보세요. 아니면 5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조금씩 더 하고 싶어지고 조금씩 더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내려가서 다시 조금 어려운 일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그 뇌 에너지가 막 고갈이 돼서, 그래서 또 도파민도 많이 고갈이 되고 간단한 일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핸드폰을 좀 밀어두시고 호흡을 조금 깊게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좀 세팅이 될 거예요. 또 가벼워지고 좀 모든 것들이 호흡도 깊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러한 방법들로 도움을 받았고,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책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겪어보면서 느낀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살을 빼고 몸을 만들려고 해도, 아니면 뭔가 어떤 성과를 내고 뭔가를 꾸준히 하려고 해도, 이런 일이나 뭐 유튜브나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그렇고, 뭐 아니면 내가 정신을 좋게 한다 하든들 신체를 뭐 건강하게 한다든,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상통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에서 그게 기초가 되어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수면, 건강한 식사, 그리고 운동, 이거의 기본에 있어서 갖추고, 거기다가 이제 감사일기, 명상까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기본 초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과가 안 나온다면, 사실은 사업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정신적인 세계가 이 물질적인 거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어쨌든 내가 무슨 일이든지 건강한 멘탈이고, 거기서 창의적인 멘탈이고, 거기서 뭔가 토대로 여러분의 어떤 결과나 성과도 이어지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다. 건강한 신체가 돌아가야지 멘탈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정신적인 그런 증상의 해결에만 막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만성 통증도 있었고, 뭐 과호흡도 있었고, 뭐 위장도 있었고, 뭐 아픈 게 진짜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완전 고질 병자였는데 20대 때 애들이 오죽하면 저한테 맨날 뭐 제가 속 아프다 그러면 놀렸어요. 또 속이 아프냐? 또 속이 아프냐? 이러면서. 남자애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걔들은. 맨날 내 친구들을 진짜 알 거예요. 맨날 뭐 20살 초반에 이럴 때 다리 아파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래가지고 운동을 진짜 좋아했는데, 결국 그 심리적인 게 결국 부상과 또 안 좋은 심리 이런 거 겹치니까 악순환이 막 펼쳐져서 운동도 못하고, 또 고등학교 때 또 안 좋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살찌니까 또 못하고 악습관이 됐는데, 결국은 그런 저도 지금 멀쩡하고 행복하게 운동 잘하고, 몸도 제가 이렇게 돼지에서 이렇게 살도 빼보고, 뭐 정신 건강도 건강하고, 이렇게 멀쩡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도 찍고 있고, 저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 뭐 심각한 분도 있겠지만 가벼운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사람도, 약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다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내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내면의 믿음을 바꿔야 이 모든 변화가 생각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진짜 뭐 믿어라 하니까 뭐 사이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맨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꾸준히 하기 어려운 이유도 그렇잖아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재밌어서 하게 되거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지금 막 달성해 놓은 업적이 있고 막 뭘 해놨으면,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유지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또 하게 되는데, 결과가 없을 땐 사람들이 안 하거든, 결과를 못 믿을 때는. 근데 결국은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자체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잘한 거는, 그래도 그 희망의 끈은 항상 놓지 않았다.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긴 했어도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래서 좋은 생각들을 조금씩 받아들여서 결국은 바뀌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도 믿어야 된다. 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불치병이나 이런 불치암 같은 게 막, 뭐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신앙심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마음속에 건강한 어떤 거를 막 믿고 이렇게 했더니 나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 래퍼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더만, 뭐 펜타닐인가, 그 되게 뭐 진짜 엄청 신경계 다 망가뜨려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마약 이런 거를 했는데도 뭐 신앙심으로 극복했고. 근데 저는 이게 절대 우연의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몸은 정신에 무조건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이죠. 진짜 아픈 사람은 맨날 아픕니다. 아픈 사람은 맨날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맨날 건강해요. 뭘 해도요. 담배 피워도 장수하고. 그게 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기가 어디가 기질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유 없이 맨날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고 기운이 없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약하게 태어나서라기보다는 멘탈의 문제가 크지 않나. 왜냐면 나도 겪어보니까. 그리고 뭐 예전에 카네기의 책에서라든지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이 멘탈, 내 마음 상태가 내 신체적인 거, 그리고 내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창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결국 이 뿌리부터 바뀌어야지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정신 건강해질 수 있고, 나는 잘 된다는 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뿌리부터 조금씩 바뀌면서, 그래서 기초가 된 생각들이 바뀌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그래서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결과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결과적인 것만 봐요. 뭐 증상을 해결하려고만 하고. 근데 결국 믿음이가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좋은 건강한 행동이 나온다. 그리고 특히나 현대의학 같은 경우에는 증상 완화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전에 그 노동자들을 그냥 그 노동 계속 시키기 위해서 그냥 증상 완화에 신경 쓰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서
어디를 가면 그 원인이 뭘까요? 라기보다는 약을 증상을 눌러주잖아요. 저는 우울증이든 뭐든 우울증도 마찬가지였고 병원 가서 뭐 근본적인 내 심리 상태나 상담 상태를 바꿔준다기보다는 그냥 약을 처방하다. 좀 안 좋다니까 약을 더 주고.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뭐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니신 의사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잖아요. 감기가 들어서 병원을 가면 왜 감기가 들었고 그 감기가 안 낫게 하고 면역 체계를 올리고 이런 거보다는 증상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가 어쨌든 뭐 의사는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건 흘려 들으시고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이 근본적인 걸 바꿔야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맨날 사이비처럼 믿으라고 하지만 믿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저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바뀌어서 건강한 생활 아픈 거 한 군데도 없이 몸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성과도 건강한 이런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뭐 조금은 뜬금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분명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신과 건강, 신체 건강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 근본의 뿌리를 바꾸고 정신, 신체 건강을 종합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에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감사한 삶이. 그래서 꼭 감사를 하시고 앞으로 믿겨지지 않을 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더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런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이 많아지면 다 뭐 답장을 못 드려도 확인을 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뭐 종종 이상한 댓글들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재밌고 감사하게 보고 있으니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 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남겨주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뺨.